왕도는 그래야 된다. 모든 백성한테 왕이어야지. 소수한테만 왕이면 안 되죠. 그럼 이미 치우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왕이면 치우친 거죠. 우리가 북한 보고 비난하는 게 뭘까요? 북한의 정치가 잘못됐다고. 소수만 빛을 비춰줍니다. 소수만 아주 잘 살게 해줘요. 평양의 소수. 나머지는요, 사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먹으랍니다. 나라에서 신경 안 써요. 뭐 흙을 캐서 먹든 뭐 해서 먹든.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탈출하고 하는 건데, 나라가 안 망하는 거는 국민은 너무 배가 골아서 힘이 하나도 없고, 잘 사는 소수는 지금 남북 통일된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 판을 깰 이유가 없어집니다. 요게 제가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되게 이제 못된 정치의 최후가 이럽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 무너지는데, 아무튼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리더들이, 지도층이 많으면 이게 유지되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도 남한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수는 점점 이제 취업도 힘들어지고 있고, 소수는 너무 잘 살아요. 이걸 뺏어서 여기 주면 해결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병으로 치면은 머리는 너무 뜨겁고 배는 너무 냉하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야죠,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요, 아무튼 돌려야 됩니다. 기운이 돌아야 돼요.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양심적으로 탕탕평평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소수 위주로 안 되게, 항상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안 되게 막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요, 저 위에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정북 소리를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소수의 착취를 계속 용인하고 돕는 그쪽으로 여러분이 카르마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붙어서 나도 덕 좀 보고 싶으니까요. 너무 힘이 없는 백성은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힘 있는 소수한테 붙어서 매달리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취업 안 되고 하는 젊은 층도 급격히 보수화됩니다. 왜냐하면 혁명이고 뭐고 떠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 살 길을 열어줄 사람은 지금 돈 있고 힘 있는 그 사람들밖에 없던.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좋죠. 지들끼리 싸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힘 있는 소수라도 그걸 원하시고, 우리는 관심 받기 되길 원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만 던져주면서 싸울 거리만 끌고 갑니다. 요거는 당연한 통치술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통치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 때까지 가요. 얼마나 가겠냐 하지만 꽤 가요, 이렇게. 가는 동안 백성들이 죽어나서 문제지 꽤 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이 판 자체가 깨질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리더가 이제 또 꿈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등장해서 했다가 또 급격히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고려 말에 조선도 그랬고, 그 전에 신라 말에 고려도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되게 또 탕평책을 씁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급격하게 계층이 형성되면서 바리케이트가 쳐지기 시작해요. 못 올라오게. 아주 죽지 않을 정도만 해서 끌고 가는 게. 조선도 500년 왔다지만 사실 죽지 않게만 해서 끌고 오니 이게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본은요, 되게 문화적으로 잘 누리고 살았어요. 보면 과거 사진들 봐도 적절히 취할 거 취해가면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딱히 어디다 할 말 없어요. 인이지를 잘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재미 보면서 안주해버리면서 끝난 거죠. 그러면서 다수의 노비들, 꼭 노예는 아닙니다만 노비 신분을 다수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힘을 다 빼놓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계속 일하게 만들면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냉정히 보셔야 돼요. 역사학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처음 당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처음 당한 일인 줄 알아요. 우리 때 처음 있는 일인 줄 알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석도 잘못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잘못되어 있어요. 판타지를 갑자기 꿈꾼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절망을 한다거나. 근데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몇천 년간. 새로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계속 가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힘 빼면서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다면 왜 홍범구주를 연구해야 되느냐? 양심적 리더가 등장하면 판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이 변수 말고는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변수는 역사적으로 무용하다는 게
역사책에 연구해 보시면 다른 변수는 아주 일시적으로만 숨통을 튀어넣지 결과적으로 못 막아요. 이 욕심, 이 승리의 역사를 못 막아요. 양심이 승리한 역사가 잠깐 빛을 발하면 세종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딱 구경만 시켜주고 싹 다시 판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간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순이 또 꽃피었다가 사라지고. 중국 같으면 강희제나 이럴 때 한번 또 꽃피었다가 아주 양심은 아니더라도 정치 잘하면 이렇게 백성이 편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자꾸 하늘이 힌트를 주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인류사에서 잠깐이라도 꽃피웠던 태평성대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망할 거라도 덜 망하게 하고 돌리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이런 양심적인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양심적인 리더가 등장 안 하고 된 적이 없어요. 태평성대가. 왕이 양심적이지 않고 양심 전문가가 아닌데 태평성대가 온 적이 없습니다. 결정권자는 결국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영향력이 큽니다. 기업 회장의 사상 가치가 제일 크죠.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뭔 가치를 품고 있는지. 그게 기업 전반의 문화를 결정짓는데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가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삶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런 거를 냉정히 보시면서 홍보구조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왕이 자꾸 이렇게 도덕을 얘기하느냐. 이런 가치를 왕이 안 품어주면 그냥 역사책에서 늘 치고받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정권 다툼만 하는 이 문명이 계속 펼쳐질 거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계속 고생할 거고 점점 취업길이 막히죠. 점점 고생하고. 지금 스펙 뭐 어쩌고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스펙이 있어서 취직되나요? 안 돼요.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출구는 지금 거의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스펙을 많이 쌓으면 탈출할 수 있대 하는 신화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학원에다 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또 빨아먹습니다. 학원. 자기개발이니 학원 뭐 수많은 멘토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다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해요. 취업이 안 돼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출신에서 결정나요. 그 소수의 좋은 집 자제들은요, 어떻게든 취직합니다. 다 루트들이 있어요. 이런 계약직 자리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이 돼요. 거기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규직 못 돼요. 이미 내정돼 있거든요, 정규직은. 그런 사람들로. 일 못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 올라가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일할 만 나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일하고 싶어도 못 해요. 계약 2년 지나면 잘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 못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수화되는 분들은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고민해봤자 답이 없고 다른 식의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른들 마음도 또 그래요. 다르게 된 거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역사가. 왜 이걸 못 받아들이지 하고 젊은 사람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맞출 생각을 안 하고 판타지만 꿈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냉정한 안목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의지하면 미래가 없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답이 없죠. 또 그런 인정한다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지금 자살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숫자가 시리아 내전으로 죽은 숫자보다 많답니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죽고 있다고요, 계속.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조차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정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건데 아니 늘 그렇지 않았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되게 너무 당연하듯이. 외국에서 보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의 이런 자살률 이런 거 조사해놓고 거기는 무슨 원래 뭐 국민성이 그런가요? 자살을 좋아하나요? 뭐 이제 분석이 안 되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봤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정치가 잘 되냐 안 되냐는요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환극이 구현되냐 안 되냐 공적 서비스가 정치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결정나요. 여러분 서비스 받으셨죠? 결국 뭐 선택하러 갑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불만, 매우 불만. 정치는 딱 이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매우 불만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다. 매우 불만을 얘기해도 해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지 말자. 심각한 거죠. 매우 만족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지금 심각한 병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의학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요 사람은 지금 뭐 숨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겠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뇌가 제대로, 뇌가 정부라면 뇌가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인체를 지금 전반적으로 인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 소수만 재미 보고 다수는 피 보는 구조로 계속하고. 이걸 누가 근데 바꾸고 싶을까요? 소수는 계속 재미를, 이 상황에서도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수의 이 젊은이들한테요, 취업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너희가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해요, 요즘엔. 니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바꾸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취업이 안 돼서 죽겠는데 우리한테 혁명까지 하라고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이 말도 맞죠? 이 각자의 마음들을 다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욕심들이 이렇게 이 결로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에요. 인간이 복잡한 것 같죠? 되게 단순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 몇 개의 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금방 내 사고방식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쓰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큰 패턴이 되게 뻔하거든요. 거기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몇천 년 살아도 비슷한 거예요. 유사한 패턴의 사고방식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 번씩 성인들이 나와서 판을 깨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 스펙이고 뭐고 다 날리고 당신은 우주적인 존재고 우주에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아니다. 인이지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인이지를 먼저 한번 세워봐라. 우주가 반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간간히. 근데 실패라는 게 잘 안 먹혀요. 먹히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국민들이 복이 많은 경우에 먹히지 국민들 복이 박하면 이런 얘기 들어도 안 먹혀요. 고생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오히려 또 이 말을 전달해 준다는 사람들이 중간에 또 집을 짓고 빨대를 꽂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가 또 착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패턴이. 뭐 좋은 정보를 줘도 악용하려고 덤비는 사람 눈에는 아주 좋은 이건 상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또 빨대를 꽂기 시작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런 뻔한 게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전들 얘기하고 이런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을 자꾸 곱씹자고 하는 이유가 뻔한 게임 하지 말자는 진짜 군자와 진짜 보살이 이 땅에 한 명, 두 명 출연하게 해볼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만이 전 역사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다른 변수는요. 어떤 변수를 투입해도요. 제대로 재미 못 봤다는 게 역사책이 증명해요. 결론이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조선은 뭐 얼마나 잘 됐을까요? 그래도 잘 될 때는요. 양심적인 리더들이 출연해서 양심적인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인 인재들이 힘을 가질 때가 태평성대에 올 때고 그거 안 될 때는요. 바로 고생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한번 보세요. 그래도 국민 생각 더 하는 사람 올라올 때 좀 더 살만해지고 아니면 헤매고 이게 조선시대로 가도 똑같고 다른 나라로 가도 똑같고 그래서 이 패턴을 꿰뚫어보고 공식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홍범구주를 공부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그냥 뭐 옛날 얘기죠. 우리 삶하고 유리된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도 심각한 얘기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신 거 용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내가 살았구나.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중이라고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산 거를 감사하고 또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도 만성이 돼서 몰라요. 지금 휴전 상태지 전쟁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안 따지고 그냥 사시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도 오래 그러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냐 하는 입장도 또 입장이고. 근데 이런 입장들한테는 미래가 없고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양심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게 많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끌 수만 있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강의나 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조금의 변수, 큰 거 안 바래요. 조그만 변수가 엄청난 이 미미한 그 시작이요. 결과를 또 창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변수를 계속 투입해 보는 겁니다. 또 우리 아니면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를 도와서 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